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서울의 겨울골목. 어둑한 가로등 아래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립니다. 바람이 스치고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울립니다. 민주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켠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의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 오늘 왜 이러지?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윤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호떡 하나만 사 먹어도 될까요? 윤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마침 다음 블럭 골목에 노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짧은 결정 하나가 민준의 하루를,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연기, 달콤한 냄새, 적막한 밤길, 눈 밟히는 소리. 평범한 골목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삶의 균형을 흔드는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겨울 골목 끝 호떡 노점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잠시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따뜻한 연기와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바람이 살짝 스치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호떡 노점 바쁜 손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는 호떡이 금방 나옵니다. 소녀. 유나의 밝은 모습에 민주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작은 점이. 그 짧은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손에 호떡을 들고 있었지만 돌아서서 가기에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 호기심과 낯익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차 안에서도 유나를 떠올리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떡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이상하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가고 싶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어쩐지 그 작은 호떡 노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있을까? 민준의 마음속 기대감이 조용히 솟아올랐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유나는 여전히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밝은 얼굴에는 여전히 묘한 강인함과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호떡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유나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민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다가가도 되겠구나. 왠지 모를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또다시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약간 늦은 오후였고 겨울 햇살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호떡을 사러 간 척 자연스럽게 노점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그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또 왔네? 민주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냥 호떡이 생각나서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이미 사라지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유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밝게 답했습니다. 저 바로 근처 고등학교요. 가끔 학원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곤 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좋아하는 책과 영화 이야기를 꺼냈고 유나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음악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작은 공통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기심과 친근함이 생기고
호떡 노점은 두 사람만의 작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호떡을 사러 가는 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일종의 기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오늘은 또 어떤 웃음을 볼 수 있을까? 유나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민준을 볼 때마다 살짝 얼굴을 붉히지만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친구처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호떡만 사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거구나. 민주는 속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고 작은 골목은 두 사람만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조금씩 친구처럼, 천천히. 이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만남이 나중에 더 큰 진실과 맞닿게 될 운명의 시작점이 될 줄은. 민준이 골목으로 향하는 걸음은 이제 망설임이 없습니다. 호떡을 싸는 일은 이미 핑계에 가까웠고 유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역시 민준이 다가오는 소리를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아챘습니다. 호떡 반죽을 만지다 말고 조금 더 따뜻한 미소를 준비했고 민준이 서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비워두었습니다. 둘은 친구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지만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는 사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감정 위에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유나의 웃음에 조금씩 어색함이 묻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떡을 굽는 손이 자주 멈췄고 잠깐 쉬어도 되냐는 말을 그녀의 입에서 먼저 내뱉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유나가 다리를 잠시 주무르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나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민주는 괜찮냐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상처내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윤상철은 차 안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의 표정, 말수가 줄어드는 날과 괜히 밝아지는 날의 차이까지. 어느 날 차가 출발하자마자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여학생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어때?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윤상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어른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쩐지 유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호떡 노점 앞에 서서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괜히 호떡 굽는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고 골목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윤상철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노점 옆에 붙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유나와 함께 찍은 어린아이의 사진. 그 얼굴 위로 오래전 회장의 집에서 매일 같이 보던 한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윤상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나타났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준이 다가오자 유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나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아직은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유나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길 바랬습니다. 차 안에서 윤상철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제마다 사연이 있는 거란다. 그 말은 민준을 향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말하지 않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유나를 믿고 지켜보기로.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진실보다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윤상철은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번만큼은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어른이 움직여야 한다고. 그 같은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나를 만나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만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민준에게 유나는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유나가 있던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유나가 있든 없든 민준의 발걸음은 늘 그 근처에서 잠시 느려집니다. 민준은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을까? 유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처음 만난 날보다 오래전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기억이 언제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나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묘한 감각이 남습니다. 유나는 민준을 보며 자주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유나는 자신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익숙해지는 일은 곧 설명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걸 유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을 꼭 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할 만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유나에게 그날은 그저 잠깐 쉬었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오래 남습니다. 마치 이미 한번 겪었던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 민준은 유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왜 늘 혼자인지에 대해서 민준은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믿습니다. 유나는 그 침묵이 편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언제든 돌아서 떠날 수 있다는 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나 역시 묻지 않습니다. 지금의 균형이 깨질까봐 민주는 사소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추위를 유난히 타는 모습, 단 음식을 피하는 습관, 특정 노래가 나오면 잠시 표정이 멈추는 순간,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쌓일수록 민준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한켠을 짓누르곤 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는 듯 유나는 민준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쌍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웃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유나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유나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나는 이 감정을 경계하면서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민준의 마음은 왜 이렇게 익숙할까라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유나의 마음은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덜 숨겨도 될까라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두 마음은 아직 만나지 않지만 같은 중심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둘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조금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길수록 서로의 존재는 더 선명해집니다. 보이지 않으면 더 생각나고 말하지 않으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은 그리움도 사랑도 아닙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는 감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감정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서로의 느낌, 닮음이 단순한 공통점이 아니라는 예감, 그 모든 것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될 그날을 향해 윤상철은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노크를 하지 않은 채 손을 내렸다 올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문 하나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회장은 늘 그렇듯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서류에 시선을 멈춘 채 상철에게 앉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평온한 목소리입니다. 윤상철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의자에 앉습니다. 손에 쥔 볼펜만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회장을 바라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보고가 아니라 충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펜이 멈춥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심리적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마치 듣지 못한 말인 것처럼 다음 서류를 넘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피하려 하는 느낌을 들춰내고 맙니다. 윤상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제야 회장이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상처를 꿰뚫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집니다. 윤상철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예전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민준이와 같은 나이로 어느덧 어엿한 여고생으로 자랐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입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왔습니다. 잘이라는 말에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상철아. 회장은 오랜만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윤상철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끝난 적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등 돌린 순간부터 그 아이는 엄마와 둘이서, 그것도 얼마 전 병으로, 지금은 혼자가 돼서 하루하루를. 윤상철은 애타는 표정으로 절규합니다.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 침묵은 이성적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하자는 건가? 마치 자신을 나무라듯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큰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굽니다. 윤상철이 더욱 절규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자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 역시 그냥 모른 척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뒤돌아섭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존재를 모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맴돕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충언은 질문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심을 담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젊었던 시절의 자신은 늘 바빴습니다. 회의, 투자, 확장, 숫자. 그 모든 것들이 사람보다 중요했던 시절. 그때의 그는 그 선택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편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문제로 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녀는 아이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제발 어머니를 좀 말려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확신 없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음을 그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그녀는 점점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강요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듯한 느낌과 불안이 이어지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감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막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는 말. 그 순간에도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찾지 마라. 그가 한 말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그 선택을 합리화했습니다.
아이를 찾으면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자랐고 회장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고 완벽한 회장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아닌 아이를 안고 있던 아이의 엄마 얼굴이 담긴 사진을. 그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지금쯤 나를 미워하고 있겠지. 그리고 오늘 윤상철의 말로 그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아직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고. 회장은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눌러 움켜잡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불빛 속 어디에선가 자신의 딸이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선이 흐려집니다. 이제 와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 말 속에는 도망치거나 외면하려는 의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자각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회장은 아직 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해집니다. 이번에는 침묵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진심. 윤상철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앞에 내세우지 않는 사람. 30년 넘게 한 집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지만 한 번도 이야기의 중심에 선 적은 없습니다. 윤상철에게 충성은 말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었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상철의 마음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무게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윤상철의 머릿속에는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새벽의 형광등 불빛,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여자의 모습. 그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상철은 그 장면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나를 처음 본 날 이후로 그 기억은 자꾸만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윤상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을 몇 번이고 다시 마주할수록 그 닮음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눈 밑의 점, 고개를 약간 숙이는 습관, 말없이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미세한 주름. 윤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윤상철은 유나의 나이를 머릿속에서 계산해 봅니다. 출산이 있었던 해, 그날의 날짜, 기록으로 남아있던 시간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어도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윤상철은 그 계산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란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윤상철은 유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이 먼저 섞입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알고도 모른 척 잊고 살아왔던 죄책감. 유나가 호떡을 굽는 모습을 보며 윤상철은 자신이 너무 오래 침묵 속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윤상철은 민준을 봅니다. 유나 앞에서 과하게 다가가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모습. 묻지 않으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 모습에서 윤상철은 회장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절에 하지 못했던 선택들을 함께 떠올립니다.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임을 윤상철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철은 평생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났고 진실이 불편하면 덮어두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너무 오래 멈춰 세워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상철은 침묵이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윤상철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감당해야 할 시간, 아이들이 마주해야 할 진실, 그 이후의 살. 윤상철은 그 모든 무게를 혼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보다 지금의 침묵이 더 잔인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상철은 유나에게 조금 더 자주 다가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떡을 싸고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들 속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유나의 이름, 학교, 가끔 흘러나오는 과거의 단서들. 모든 조각은 윤상철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윤상철은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밝혀야 할 이야기이며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윤상철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윤상철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윤상철은 회장을 떠올립니다. 사진 속 여인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사람. 그에게 이 진실은 축복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상철은 이제 더 이상 그 선택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실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강제로 마주하게 되는 것임을 윤상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윤상철은 차를 세우고 말합니다. 도착했다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손은 문 손잡이에 올라가 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회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그동안 외면해온 시간이 모두 한꺼번에 자신을 덮쳐올 것 같다고. 윤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만큼은 회장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결국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는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지만 몸은 조금 지쳐 보입니다. 잠깐씩 다리를 쉬었다가 다시 불 앞에 섭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 사실이 가슴을 천천히 깊게 누릅니다. 유나는 회장을 손님으로만 봅니다. 늘 하던 대로 말합니다. 호떡을 드시겠냐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다 전혀 다른 말을 꺼냅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는 말, 겨울이라 힘들겠다는 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장은 스스로가 한심해집니다.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늦게 와버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멈칫거리다. 회장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회장은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숨을 고릅니다. 연습했던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그가 먼저 내뱉은 말은 사과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 유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말. 그 말은 당당하지도 확신에 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서질 것 같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유나는 즉시 고개를 젓습니다.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장은 급히 말합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유나는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남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픈 몸으로도 애써 웃으며 살아갔던 엄마, 치료보다 장사를 하러 거닐었던 밤거리들, 아버지를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들. 유나의 감정은 분노보다 서러움에 가깝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왜 그때는 오지 않았는지, 복잡하게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민주는 우연히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나를 향하는 순간 민준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유나는 그저 마음이 쓰였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준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유나는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자신은 선택받지 못한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가진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차지해온 사람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둘은 같은 진실 앞에 서 있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진실은 누군가를 당장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과,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약속. 그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유나는 울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킵니다. 이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상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나는 늘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호떡을 굽고 민주는 학교와 집으로 가며 평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렴풋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시선이 이제는 잠시 머뭅니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 지나쳤을 공간에 이제는 발걸음이 멈춥니다. 유나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버리지도 않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살아냅니다. 민주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쪽의 이야기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붙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유나가 오늘은 다리가 많이 아파 보였다는 이야기, 그래도 손님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유나에게는 아버지가 요즘 말수가 더 줄었다는 이야기, 괜히 창밖만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만 꺼냅니다. 민준의 말에는 해석도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만 있습니다. 그 사실들이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낮춥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유나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설 자리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유나의 다리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진료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유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선택만 합니다. 유나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하루가 조금 덜 버거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병원 예약이 어렵지 않게 이어지고 학교에서도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자 유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어쩐지, 불안보다 낯선 안도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윤상철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강요도 없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을 더 흔들지는 않을지, 다시 아프게 만들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 서서 같이 가겠다는 뜻을 조용히 전합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장소는 회장실도 집도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을 천천히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재단이라고, 어려운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돕는 곳이라고. 유나는 처음엔 이 말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느낍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이 재단은 내 엄마가 너와 함께 떠난 그 해부터 시작한 재단 건물이야. 그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신 이 일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나가 최근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유나의 시간이 그의 시간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순간 드러납니다. 유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낍니다. 그동안의 도움, 이유를 알 수 없던 배려, 설명되지 않던 연결들. 그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서러움, 분노, 슬픔, 그리고 너무 늦게 온 진심. 유나는 울음을 참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처럼 웁니다. 아버지는 그 울음을 막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듣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재단을 유나와 민준에게 맡기고 싶다고. 자신은 뒤에서 돕겠다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앞에 서도록 하겠다고. 그 결정에는 조건도 대가도 없습니다. 유나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접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돌려줍니다. 유나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부탁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그저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만 담겨 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쉽니다. 어떤 가족은 같은 집에서 자라고, 어떤 가족은 같은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집니다. 상처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을 데리고 옵니다. 그날 호떡 앞에서 멈췄던 시간은 이제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세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등록,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